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경우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래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가장 뭐 이제 제일 흔한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로 별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처음 만나뵈고 그 다음 만나뵈면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아프셨을 때가 100점이라고 하면 네. 오늘은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얼마나 좋아지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한 뭐 8주, 한두 달을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 뭐 90, 80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행이 힘드신 분들. 또 아까 보셨던 신경이상 파행이 되면서 좀만 걸어도 아프시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다 쉬다 반복하는데 점점 거리가 짧아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대소면 장애까지 있거나 혹은 이제는 다리에 점점 힘이 좀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수술을 권장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술적인 방법도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엄청 큰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게 좀 비침습적으로, 최소 침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술적인 방법도 좀 달라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소 침습이 요즘 예. 트렌드, 모든 예. 의학계의 트렌드고 특히 맞아요. 이제 저희 척추 쪽에서는 최소 침습 척추학회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절개하고 이제 이런 돋보기 같은 걸 끼고 했다면 이제 요즘은 현미경 감압술이 시작돼서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환부를 보는 이제 절개 수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요거보다 이제 한층 더 발전한 게 이제 그다음 최근에 많이 하는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뭐 1cm 미만 한 8, 9mm 정도의 절개를 살짝만 하고요. 네. 이제 양방향 같은 경우는 절개가 2개, 이제 전 주로 단일공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상처가 하나고 하나로 이제 기구와 카메라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디스크도 제거하고 혹은 반대쪽에 이제 협착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반대쪽까지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가느다랗게 이게 이렇게 보면 하지만 실제 보면 이 카메라와 이제 안에 기구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구경도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7, 8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적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 빠르고 그쵸. 보통 2, 3일 정도 하루에 뭐 다음 날 퇴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2, 3일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적인 방법들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7이요. 네, 60대시고 지금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최고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저 허리가 한 4년 전에 허리 협착 시술을 했는데 네. 시술하면서 신경이 눌리켰는지 한쪽 다리가 지금 가늘어지면서 저려요, 발끝이. 네. 그리고 앉아서 일을 전혀 못해요.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게 안 되세요? 안 돼요. 안 되시고. 일어날 때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그 고통이 한 며칠씩 가요. 다리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많이 가늘어지셨을까요? 네.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어떠세요? 그럼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걸어 다니시는 게. 걸어 다닐 때 쩔뚝거렸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네. 이제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휘청휘청 힘이 없어요, 다리.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다리가 가늘어진다는 게 이제 협착이 너무 심해서
네.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 이제 신경에서 신호라 그러거든. 신경에서 근육에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게 끊기면 이제 근육이 그렇게 좀 퇴화가 되면서 다리가 가늘어진다. 내 다리가 왜 이렇게 골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MRI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질환, 간별 혈관 질환은 아닌지 근육 질환은 아닌지 근전도 검사, 근전도와 신경 전도 검사라는 이제 그 오른 다리에 바늘을 꽂아서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혈관 검사까지 쭉 종합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4년이나 되셨으면 이제 얼른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병원에 가보셔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서 펴기가 좀 힘들고 조금 움직이면 나아지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걷다 보면 다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 해보셨고 스트레칭 운동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고 이 이상으로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받아보기 전이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직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 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0대 남성쯤 되면 이제 누구나 이제 디스크 퇴행성 변화는 당연히 있고요. 네. 하지만 증상이 없으시면 괜찮은데 저렇게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인대 같은 게 약간 왜 석회 끼다처럼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침착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이제 허리가 굽는 분들도 있고 활동하면 나빠지는 거 봐서는 저희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하지만 퇴행성 디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아침에 일어나면 더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네. 간혹 이제 뭐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 이런 때 아침에 좀 아프시고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혈액 검사나 다른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아마 안 나으시니까 사연을 주셨을 것 같고 그러면 약물 치료나 스트레칭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진단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진단 전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엑스레이 검사 정도는 해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척추가 좀 고정 붙어 있다라든지 디스크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정밀 검사 해보시고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 치료받으시는데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예. 오늘 뭐 김장 컨텐츠다 보니까 이제 60대 여성분이신데 네. 이제 초기는 아니고 이제 MRI상 중기 정도 약간 좁아진 소견이 보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존적 치료를 저를 만나시기 전에도 한참 받았고 이후에도 거의 6개월 이상 이제 시행을 했는데도 별 호전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사모 삽입술까지는 이제 하실 필요가 불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고요. 네. 이렇게 잘 좁아져 있던 게 잘 이렇게 확장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셨고 네. 이제 상처 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작은 거 2개 정도, 단일공으로 하면 이렇게 작은 1cm 미만으로 한 네. 개만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 절개로 하면 요 정도 이제 차이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디 있는지 저는 이제 수술한 사람이니까 아는데 약간 목이 물렸다가 나은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별로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단일공 내시경 중에는 이제 한 7mm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서 네. 한참 봐야 찾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그 흉터가 좀 걱정인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일 많이 하시는 우리 주부들 사이에서는 뭐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좀 피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설거지 하실 때 오래 이렇게 장시간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돌려서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제가 홍보 모델은 아니지만 이제 식기세척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하는데 다들 에이 내가 평생 해왔는데 이래서 안 하시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집안일 하시면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의 많은 게 이제 훨씬 통계적으로 많네요. 이미 돼 있고 2배 이상 된다고 돼 있고요. 와. 특히 50세가 넘은 30, 40대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네네. 50대부터 이렇게 거의 급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분도 많지만 여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곳에 이제 동아시아에 좀 많다고 알려져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협착증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드렸던 파행이나 다리 증상이 있으면 언제나 협착증을 꼭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환자 수가 월등하게 높은 게 협착증이라고 하니까요. 좀 우리 부모님의 허리 건강도 좀 안녕하신지 이번 김장철 지나고 좀 잘 살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 사례 저희는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만나볼 텐데요. 자, 다음 사례는 7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이제 요분은 이제 70대지만 거의 70대 후반이시거든요. 뭐 한국 나이로 하면 80 넘으신 분인데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타원에서도 이제 나사모 수술을 권장을 받았는데 피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네. 이제 협착증도 너무 심하고 네. 후관절 변성이나 이제 이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감압술로도 일시적 호전은 가능하지만 악화되실 확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변 외에 다른 부위는 그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서 그러면 여기만 합시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 유압수를 하고 대신에 전신 마취 대신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줄여서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 엑스레이상 보면 여기서 계단처럼 됐다고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신경이 가다가 이렇게 걸리고 앞에 이 라인이 이렇게 안 맞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고 불안정도 동반됐기 때문에 안에다가 이제 받침대 보형물을 넣고 이렇게 나사못으로 교정이 되면 교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치료 좋습니다. 잘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이제 저희 수술 끝나면 이제 꼭 MRI를 통해서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을 하니까요. 좁아졌던 신경 뒤에 후 관절 제거하고 이렇게 신경 펴져 있고요. 앞에 이제 보형물 잘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해피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걸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까요? 보행은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고요. 네. 이제 보조기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유압수라면은 한 2개월 정도, 1에서 2개월인데 이제 환자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집안에서 일상생활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뭐 바로 가능한데 가볍게. 그렇다고 갑자기 막 무거운 걸 어우, 하시는 안 되죠. 분이나 이러면 안 되겠죠. 특히 막 네. 나 수술한 지 한 달인데 김장해도 됩니까? 이러면 제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잘 해놨는데 나빠지면 그렇죠. 그만큼 슬픈 일은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조심하시고 네. 대신에 일상생활은 뭐 한 바로 일주일 하실 정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바깥 활동도 한 달 정도 지나거나 일하시는 건 한 달 정도 되면은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리 통증 또 다리 저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 원장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치료 후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결국 노화를 막는 저속 노화 그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을 좀 줄이시는 게 아무래도 너무 저체중도 안 좋지만 네. 그래도 보통 저체중으로 문제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니까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3kg만 줄여도 허리가 훨씬 덜 아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하셔야 그런 척추 골절로 인해서 협착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 감소증이 되면 점점 허리가 굽고 왜 뒤에 뼈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운동을 하시고 복대를 오래 차시면 안 됩니다. 보조기를 오래 차면 오래 차서 허리가 아파서 계속 찼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아프고 근육 빠지고 더 이제 근 감소증 때문에 허리가 더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셔라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조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면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허리에 좀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딱 먹으면 네. 허리가 좋아진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제 전 주로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이라든지 체중 관리, 기본적 건강들에 이제 추천되는 음식으로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유제품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골다공증 때 칼슘을 약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약으로 드시면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변비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자연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고 이제 콩, 뭐 렌틸 콩도 있고 여러 가지 두부라든지 이런 콩류 음식들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뭐 소고기, 돼지고기도 좋고 이런 계란이나 이제 생선, 이제 닭고기 이런 것들 많이 잡수시면 좋고 네. 채소,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도 섭취해 주시면 허리 건강과 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다양한 음식들은 사실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긴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